조선 궁궐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숙종대왕의 깊어진 총애를 등에 업은 희빈 장씨, 그녀의 거침없는 행보와 날카로운 야망은 조용하던 궁궐에 격렬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조정 신료들의 걱정은 날마다 깊어져만 갔고, 왕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따라 국정의 방향이 흔들리는 그야말로 위태로운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숙종은 신료들의 빗발치는 간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희빈 장씨에게만 온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와 영민한 재치, 그리고 숙종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섬세함은 왕의 고독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궁궐의 도덕과 질서를 위협하는 불씨가 되었고, 급기야 정녕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겼던 왕비 인현왕후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왕의 눈에 장희빈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으며, 그녀의 조그마한 바람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 듯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에 눈먼 왕의 모습은 대신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궁궐의 엄격한 규율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발판 삼아 희빈 장씨는 점점 더 큰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족들을 요직에 앉히고 반대하는 이들을 가차없이 숙청하며 궁궐 내에서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서인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숙종은 장희빈을 승격시키고 그녀의 오라버니인 장희제를 중요한 직책에 임명하는 등 노골적으로 그녀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편에는 조정의 불만을 극에 달하게 했습니다. 서인 대신들은 왕실의 기강이 무너지고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며 목숨을 걸고 간언했습니다. 그들은 인현왕후가 지닌 왕비로서의 덕과 품위를 강조하며 숙종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왕은 이미 희빈 장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숙종은 이제 더 이상 신료들의 간언을 듣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뜻만을 관철하려 했습니다. 인현왕후의 덕이 부족하다는 명분까지 내세워 그녀를 폐위시키려는 의지를 드러내자 조정은 숙종을 지지하는 남인과 인현왕후를 옹호하는 서인으로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왕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남인들은 장희빈의 편에 서서 인현왕후 폐위를 주장했고, 서인들은 왕실의 존엄과 국법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고 반대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정치적 경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습니다. 조정은 매일같이 격렬한 논쟁과 탄핵 상소로 뒤덮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충신으로 인정받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유배를 가거나 심지어는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고 그 누구도 왕의 뜻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왕의 폭정은 수많은 충신의 피를 요구했고 궁궐은 비극적인 암운에 휩싸였습니다. 인현왕후는 자신을 지지하는 신하들의 희생을 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더 큰 비극을 초래할까 두려워하면서도 왕실의 법도를 지키려는 마지막 자존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왕비의 품위를 지키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1689년 조선의 모든 신료와 백성이 숨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숙종은 인현왕후 폐위를 위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폐위 교지가 반포되고 인현왕후는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폐위는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었으며 왕의 개인적인 감정이 국법과 왕실의 존엄을 짓밟은 충격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폐위된 인현왕후는 서인으로 강등되어 사가로 쫓겨났습니다. 한때 조선의 공모였던 그녀는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비참한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텅 빈 궁궐에는 숙종의 차가운 명령만이 메아리 쳤고 사랑에 눈먼 한 남자의 선택이 한 여인의 삶과 한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궁궐은 희빈 장씨의 세상이 되었지만 이 비극적인 결말이 과연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요? 인현왕후가 궁궐을 떠나던 날, 하늘마저 슬픔에 잠긴 듯 잿빛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공모가 아무 죄 없이 쫓겨나는 광경을 보며 통곡했고, 조정 대신들 중 일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절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왕비의 표의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도덕적 근간이 흔들리고 왕실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인현왕후의 표의는 단순한 왕실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왕권 강화와 붕당 정치의 격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이후 조선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기게 됩니다. 왕의 사랑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서인과 남인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으며 조선의 전국은 끝없이 요동쳤습니다. 폐위된 왕비는 초라한 사가에서 쓸쓸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때 모든 이의 존경을 받던 왕비의 자리는 이제 공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깊은 좌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그녀는 고요히 자신의 미래를 응시했고, 이는 비극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얻은 듯 보였던 희빈장 씨의 시대는 과연 영원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녀의 발밑에는 인현왕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갈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현왕후의 극적인 복권과 희빈장 씨의 비극적인 최후를 향한 숨막히는 여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폐위된 인현왕후는 왕궁을 떠나 사가에서 쓸쓸하고 고요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권력과 영광을 모두 잃었지만 마음속의 평정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오히려 더욱 강인한 내면의 힘을 길러나갔습니다. 비록 왕의 눈 밖에 났지만 여전히 많은 충신들과 백성들은 그녀의 고결한 인품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은밀히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했으며, 이는 인현왕후에게 커다란 위로와 복권의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인고의 시간 속에서 그녀는 비극의 주인공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여인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궁궐에서는 희빈장 씨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아들 윤을 세자로 책봉시키는 데 성공하며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고, 이제 그 누구도 그녀에게 감히 맞설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도를 넘는 야망과 오만함은 점차 왕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 독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신하들을 가차없이 숙청하고 궁녀들을 잔혹하게 다루는 그녀의 행태는 많은 이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심지어 왕실의 오랜 전통과 예법마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으려 했으니, 이는 그녀의 파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길이었습니다. 속정은 처음 희빈장 씨의 총명함과 미모에 매료되어 모든 것을 주었지만, 이제 그녀의 끝없는 욕심과 잔인함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왕은 그녀의 권세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고, 무고한 신하들이 피를 흘리는 모습에 회의를 가졌습니다. 밤마다 홀로 앉아 인현왕후의 온화하고 고결했던 품성을 떠올리며 깊은 후회에 잠기곤 했습니다. 과거의 순수했던 애정이 점차 식어가고, 대신 마음속에는 고독과 번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빈장 씨에 대한 총애가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궁궐 안팎으로 알게 모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인현왕후를 지지하던 서인 세력은 비록 실각하여 조정의 요직에서 물러났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희빈장 씨의 독선적인 행태를 주시하며 언젠가는 왕의 마음이 돌아설 기회가 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당장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며 인현왕후의 복권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심 또한 희빈장 씨의 폭정에 등을 돌리고 인현왕후를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왕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어 그의 결심을 굳히는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패비 이년왕후가 중경에 걸려 위독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궁궐에 전해졌습니다. 그녀를 그리워하던 백성들과 충신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고 이 소식은 숙종의 마음에도 큰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왕은 자신이 내쫓은 왕비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한때 자신의 아내였고 고결한 인품으로 백성의 존경을 받았던 인현왕후의 비참한 상황에 왕은 깊은 회한에 잠겼습니다. 이 소식은 숙종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되돌아보고 과거를 성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숙종은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밤늦게 몰래 인현왕후가 머무는 사가로 행차했습니다. 왕은 초라한 처소에 홀로 누워 병마와 싸우는 인현왕후의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야윈 얼굴과 고통스러운 표정은 왕의 마음을 후벼 팠고 잊고 지냈던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왕과 패비의 관계를 넘어 한때 서로를 깊이 사랑했던 부부의 비극적인 재회였습니다. 왕은 그녀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수많은 후회와 미안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만남은 숙종의 마음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인현왕후의 변치 않는 고결함과 희빈 장씨의 탐욕스럽고 잔인한 행태를 극명하게 대비하며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깨달았습니다. 왕은 더 이상 희빈 장씨의 전행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중대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인현왕후를 복권시키고 희빈 장씨를 단죄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왕의 마음속에 단단히 뿌리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닌 왕으로서의 명예와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결단으로 발전했습니다. 왕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소문은 궁궐 안팎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서인 세력은 즉시 인현왕후의 복권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대신들이 앞다투어 왕에게 인현왕후의 무고함을 호소하며 그녀의 복권을 간청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동시에 희빈 장씨의 불법적인 행동과 그녀의 친인척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상소도 빗발쳤습니다. 조정은 인현왕후의 복권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모했고 모든 신하들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숙종은 이러한 상소들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복권의 명분을 쌓아갔습니다. 희빈 장씨는 왕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완전히 떠났음을 직감하고 불안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세력을 총동원하여 인현왕후의 복권을 막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왕에게 애걸복걸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심지어는 후궁들과 자신의 신복들을 동원하여 왕의 마음을 돌리려 갖은 수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미 숙종의 결심은 확고했고 그녀의 절박한 노력은 오히려 왕의 반감만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역효과를 낳음이 으며 그녀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마침내 숙종은 오랜 고심 끝에 인현왕후를 다시 왕비의 자리에 복권시키는 파격적인 교지를 내렸습니다. 이 소식은 궁궐과 한양을 넘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인현왕후의 복권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환호했습니다. 동시에 희빈 장씨는 비빈의 자리로 강등되었고 그녀의 친인척들은 관직에서 쫓겨나거나 유배를 가게 되는 준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날은 정의가 다시 승리하고 무너졌던 왕실의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왕의 단호한 결단은 모든 이에게 왕실의 위엄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수많은 백성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당당히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지난날의 고통스러운 그림자 대신 더욱 깊어진 고귀함과 온화한 왕비의 품격이 가득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 다시 앉은 그녀는 어떤 복수심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왕실의 안녕과 백성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겸허한 의지를 보이며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복귀는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무너졌던 왕실의 권위와 도덕성을 회복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으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강등된 희빈 장씨는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좌절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인현왕후와 왕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며 어둠의 세력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와 증오에 눈이 먼 그녀는 비밀리에 무당을 불러 인현왕후와 왕세자를 저주하는 끔찍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인형의 바늘을 꽂고 저주의 글을 쓰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주술 행위로 자신의 광기 어린 복수심을 표출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자신의 파멸을 자초하는 돌이킬 수 없는 어둠의 길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희빈장 씨의 불길한 저주 행위는 오래가지 않아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궁궐 내부의 밀고와 왕실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증거물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녀의 모든 악행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은 숙종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낳은 여인이 왕비와 세자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은 왕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희빈장 씨에게 내려질 최종적인 심판의 서막을 알리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왕실의 안녕을 위협하는 저주, 그것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왕실의 권위와 존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반역죄였습니다. 숙종은 이 사실을 알고 깊은 고뇌에 빠졌지만 결국 희빈장 씨에게 사약을 내리는 잔혹하고도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의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죄가 너무나 중대했기에 왕은 차마 거두지 못할 칼을 뽑아야만 했습니다. 이 결단은 왕으로서의 숙종의 단호함과 동시에 한때 사랑했던 여인을 잃어야 하는 깊은 비애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고통스러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희빈장 씨는 자신의 끝없는 야망과 질투, 증오가 불러온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왕명에 따라 그녀에게 사약이 내려졌고 그녀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모든 권력을 휘두르며 화려한 삶을 살던 미모의 여인은 이제 차가운 주검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최후는 권력의 허망함과 인간의 탐욕이 불러올 수 있는 비극적인 결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궁궐을 뒤흔들었던 한 시대의 경랑은 마침내 잠잠해졌지만 그 여파는 오래도록 궁궐의 깊은 상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희빈 장씨의 비참한 죽음 이후 궁궐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숙종의 마음속에는 깊은 회한과 고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때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 자신의 아들을 낳아준 희빈을 직접 단죄해야 했던 왕의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는 왕실의 안녕과 권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스스로 되뇌었지만 그 결정이 가져온 깊은 상처는 쉬이 아물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이후로도 한동안 밤잠을 설치며 지난날의 고뇌와 슬픔 속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비록 희빈장 씨가 저지른 죄가 중대했다 하더라도 왕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선택에 대한 무게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영광과 사랑, 그리고 이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숙종은 겉으로는 강건한 군주의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내면의 그림자는 쉽게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왕실의 기강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숙종의 통치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쳐 이후 그의 정치는 더욱 단호하고 냉철한 면모를 띠게 되었습니다. 한편 폐위되었다가 다시 복위된 인현왕후는 다시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해하려 했던 희빈 장씨의 최후를 접하고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이 주는 비극적인 무게감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오랜 유배 생활과 마음고생으로 인해 더욱 성숙하고 초연한 태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왕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왕실의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복위는 잠시 혼란스러웠던 조정에 다시금 질서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현왕후는 궁궐의 여인들을 돌보고 후궁들에게도 온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발판 삼아 더욱 넓은 포용력을 지니게 되었으며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희빈 장씨와의 끔찍했던 갈등 속에서 자신을 지켜낸 것은 바로 그녀의 인내심과 굳건한 신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왕실의 화합과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불안정했던 궁궐에 잔잔한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희빈 장씨가 낳은 원자, 훗날 경종이 되는 세자 윤은 여전히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최후를 목도하며 어린 나이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세자는 어머니의 불행이 자신의 존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주위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숙종은 아들에 대한 연민과 동시에 혹시라도 세자가 어머니의 전처를 밟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세자는 이후로도 심약하고 병약한 모습을 보이며 왕실의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 속에서 또 한 명의 왕자, 숙종과 숙빈, 최씨 사이에서 태어난 연인군, 훗날 영조가 되는 아이는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궁중의 암투나 정치적 경랑의 그림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연인군은 총명하고 기민한 성품을 지녔으며 숙종은 그에게서 남다른 기계와 자질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자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연인군의 존재는 훗날 예기치 않은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왕실은 당장은 평온해 보였으나 그 안에는 여전히 미래의 불안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숙종은 희빈 장씨 사건 이후 환국 정치의 폐해를 통감하며 전국의 안정을 꾀하는데 더욱 힘썼습니다. 그는 신하들 간의 당쟁을 조절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며 다시는 특정 세력이 전횡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견제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더욱 노련하고 치밀해졌으며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발생한 권력 다툼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조정의 대신들은 여전히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며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숙종은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고 국방을 튼튼히 하며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조선은 문화적으로도 발전하고 안정적인 시기를 맞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희빈 장씨와의 비극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후회와 번민 속에서도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으며 자신의 결단이 옳았음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주지시켰습니다. 역사는 그를 강력한 군주로 기록했지만 그의 내면은 한 여인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인현왕후는 희빈 장씨의 비극적인 최후를 겪은 지 불과 몇 년 만에 병약했던 몸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숙종에게 또 한 번의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렵게 복위하여 왕실의 안정을 위해 힘썼던 그녀였기에 그 상실감은 더욱 컸습니다. 숙종은 인현왕후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으며 그녀의 순수하고 인자했던 성품을 기렸습니다. 그녀의 짧은 생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한 여인의 숭고한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인현왕후가 승하하자 숙종은 그녀의 뜻을 받들어 대비의 자리에 있던 명성왕후 김씨의 조카인 인원왕후 김씨를 새로운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인원왕후는 온화하고 현명한 성품으로 궁궐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녀는 세자 윤과 연인군을 친자식처럼 보살피며 왕실의 후사를 걱정했습니다. 인현왕후의 죽음 이후에도 숙종은 자신의 통치 철학을 굳건히 지키며 흔들림 없는 왕권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연이은 상실감 속에서도 군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자 윤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병약했으며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의 심신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세자는 자주 병상에 누웠고 그의 후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궁궐 안에 점점 커져갔습니다. 숙종은 세자의 병환을 걱정하며 여러 의원을 불러 치료에 힘썼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세자의 불안정한 건강은 미래의 왕위 계승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켰고, 이는 또 다른 권력 다툼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인군은 더욱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건강하고 총명하며 학문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숙종은 연인군의 이러한 자질을 눈여겨보았지만 세자가 아직 살아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후계 구도를 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대신들과 백성들 사이에서는 연인군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그의 존재는 심약한 세자와 대비되며 훗날 조선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인물로 서서히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궁궐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은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수많은 정치적 격변과 개인적인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당쟁의 폐해를 줄이려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과 희생이 따랐습니다. 희빈장 씨의 사사사건은 숙종의 생애와 통치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사랑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어떻게 국가와 왕실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숙종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더욱 강건하고 신중한 군주로 거듭나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숙종은 오랜 통치를 마무리하고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후계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병약한 세자 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지, 혹은 총명한 연인군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지 고심했습니다. 숙종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아버지로서의 고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의 임종은 또 다른 격변의 서막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숙종은 결국 세자 윤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는 왕실의 정통성을 유지하려는 그의 의지이자 한때 사랑했던 희빈 장씨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결정은 훗날 조선을 또 한 번 경랑 속으로 몰아넣을 씨앗이 되었습니다. 숙종의 죽음과 함께 경종이 즉위하면서 연인군과의 미묘한 관계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한 시대의 강력한 군주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유산과 미해결된 과제들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의 몫이 되었습니다. 숙종의 승하 후 병약했던 세자 윤이 마침내 경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경종은 즉위 초부터 건강 문제로 고통받았으며 그의 치세는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 희빈 장씨의 비극적인 죽음과 어린 시절의 아픔은 그의 정신과 육체를 더욱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종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제대로 펼치지 못했고 노론과 소론의 격렬한 당쟁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의 왕위는 늘 위협받는 듯 했으며 불안한 눈빛은 항상 왕자를 맴도는 그림자처럼 그의 주변을 감쌌습니다. 특히 연인군, 즉 경종의 이복 동생인 훗날 영조와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경종은 연인군의 총명함과 신하들의 지지를 불안하게 여겼습니다. 노론 세력은 병약한 경종 대신 연인군을 지지하며 왕위 계승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려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압력은 경종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고 그는 동생에 대한 의심과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형제 간의 관계는 단순한 혈육의 정을 넘어선 정치적 갈등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경종은 즉위한 지 불과 4년 만에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어린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그의 짧은 재위 기간은 조선 역사상 가장 불안하고 암울한 시기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어머니의 그림자와 자신의 병약함 속에서 고통받았으며 끝내 왕으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경종의 죽음은 숙종 시대부터 이어져 온 권력 다툼의 비극적인 결과였으며 한 개인의 불운과 시대적 혼란이 맞물려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승하는 연인군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으나
그 길 또한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종의 승하 후 연인군은 마침내 영조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는 숙종의 아들이자 희빈 장씨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궁중에서 자라난 인물이었습니다. 영조는 형인 경종의 죽음과 자신을 둘러싼 의혹 속에서 왕위에 올랐기에 그의 즉위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론과 소론의 갈등을 해소하고 왕권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정치를 펼치는 것이 급선무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즉위 후 탕평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당파 간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영조의 통치는 조선 역사상 가장 길고 안정적인 시기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세심한 국정 운영과 탁월한 외교력으로 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어머니인 숙빈 최씨의 미천한 신분과 형 경종의 죽음에 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통성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으며 혹독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영조의 치세는 그가 겪었던 과거의 비극과 개인적인 아픔을 극복하고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조선을 발전시킨 위대한 군주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희빈 장씨의 욕망과 비극적인 최후는 숙종시대를 넘어 경종과 영조시대까지 조선의 역사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한 여인의 삶이 가져온 파장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 왕실의 안정과 왕위 계승, 그리고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궁궐은 언제나 권력과 사랑, 질투와 야망이 뒤섞인 인간사의 축소판이었으며 그 속에서 피어난 비극적인 꽃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향기를 잃지 않고 역사의 기록 속에 아련하게 남아 있습니다. 희빈 장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 위주의 사건이 아닌 강력한 왕권과 복잡한 당쟁, 그리고 엄격한 유교 사회 속에서 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운명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삶은 궁중 암투의 냉혹함과 권력의 덧없음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다시금 성찰하게 됩니다.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야기와 상상을 자극하며 조선 왕조 500년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강렬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